때 먹으셨어요?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는 옛말이 있어요. 이야기가 논점을 벗어나서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때 흔히 써왔는데요. 이를 그르친다는 부정적인 의미이기에 지금은 쓰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요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잘 나가다가 왜 엉뚱한 길로 가? 왜 이래? 이런 한탄이 절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드라마 종영 전에 테레비 평에서 추천을 잘 하지 않는 이유예요. 신이 나서 추천을 했다가 구독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여러 차례거든요. 지난주에 방송을 시작한 TVN 태풍상사, 특히 2회가 참 좋았어요. 이준호 씨와 김민아 씨가 의외로 합이 잘 맞더라고요. IMF가 배경인 청춘들의 성장기인데요. 부디 이대로 마무리까지 쭉 가주기를 소망합니다. 김민아 씨가 맡은 오미선이 JTBC 100번의 추억에 고영래와 올곧고 영민하고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점에서 비슷해요. 태풍상사는 이제 막 시작을 하고 100번의 추억은 단 2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00번의 추억, 80년대 시내버스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없어진 직업이죠. 버스 안내양으로 일하는 고영래와 서정이 두 사람의 꿈과 우정, 더 나아가 그 사랑을 현실적으로 담았어요. 7, 80년대를 살아본 분들, 그 만원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출퇴근을 해본 분들은 저마다 버스에 얽힌 사연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진짜 지긋지긋하게 사람을 짐짝처럼 실었잖아요. 저는 내릴 때 이 가방을 놓쳐서 누군가가 이 창밖으로 던져준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TVN 응답하라 시리즈와 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드라마는 단순히 추억에 젖는 복고 감성이 아니었어요. 100번의 추억이 시청자의 공감을 얻은 이유는 80년대 젊은이들이 겪었던 고민과 작금의 젊은이들이 마주한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일 거예요. 그런데 7년이 흐른 뒤에 갑자기 종이가 재벌가에 입양이 되는 신데렐라식 전개가 이어집니다. 그건 그렇다고 쳐요. 더 기막힌 건 영래가 그 종이 양어머니의 계략으로 인해서 미용실에서 잘리는데 그 다음에 다른 미용실로 이직을 했는데 난데없이 원장이 영래에게 미스코리아에 나가보라고 권하는 거예요. 아니 영래가 사랑스럽기는 하나 웬 미스코리아입니까? 더 나아가서 종이까지 미스코리아 출전을 선언합니다. 예전에 마샬 미용실과 세리 미용실이 업계 양대 라이벌이었는데 그렇다면 양쪽 미용실 대표인 건가요? 그런데 두 사람은 80년대 미스코리아 스타일이 아니죠. 88년 미스코리아 진은 김성영 씨였고 89년은 오영경 씨가 진이고 고현정 씨가 선이었습니다. 영래와 종이 사이에 여러 남자가 얽혀 있는데요. 시청자가 기대한 건 그 사랑을 뛰어넘는 두 사람의 우정이었습니다. 한재필이 본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영래와 종이 사이를 오락가락 하다가 10회 마무리에 실은 너를 좋아한다면서 키스를 했어요. 그것도 영래를 짝사랑하는 정연에게 자극을 받아서 겨우 움직인 거예요. 이제 2회만 남았는데 얽히고 설킨 감정의 실타래를 어떻게 수습할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수습이 안 된다면 풋풋한 젊은이들의 꿈과 우정, 사랑에 감정이입을 했던, 설레어했던 시청자만 난감해지는 거죠. 그리고 ENA 월화 드라마 착한 여자 부세미 2회까지는 독특한 소재로 숨막히는 전개였어요. 그런데 3회부터 장르가 묘해집니다. 시한부 재벌 회장과 계약 결혼을 한 여자 경호원이 회장 사망 후에 유산을 노리는 이들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한적한 마을이 배경이 되면서 코믹 요소가 더해지면서 캐릭터들이 붕괴 조짐을 보이더라고요. 이른바 험관으로 시작한 영란과 동민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나 봐요. 이리저리 설치고 다니는 백혜지의 정체는 뭘까? 혹시 가성호 회장이 살아있는 건 아닐까? 궁금한 점들이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톤이 달라지면서 매력이 반감된 게 사실이에요. 디즈니 플러스 북극성, 실망이라는 건 기대와 한 세트잖아요. 기대를 했으니까 실망도 하는 법인데
전지현, 강동원 그 이름값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졌죠. 전지현 씨의 그 작품 고르는 눈을 믿기도 했고요. 또 정석영 작가가 2018년작 TVN 마더를 썼습니다. 이 드라마가 상당히 호평을 받았어요. 거기에 손석구 씨가 악역으로 나오는데요. 안 보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연기를 잘하는데 어찌나 실감나게 하는지 제가 그놈만 나오면 딴짓을 했어요. 악질 중에 상악질이라서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북극성에 오정세, 이미숙, 김혜숙, 박해준, 유재명, 주정욱 씨가 나옵니다. 이러니까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4회 즈음까지는 말이 안 된다 싶으면서도 이제 차차 나아지겠지 마음을 다스리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5회로 넘어가면서 스토리가 아예 무너져 내려요. 내용인즉 대선 후보가 암살을 당하면서 북한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요. 한반도는 즉시 그 전쟁 위기에 휩싸이고 이를 막기 위해서 두 주인공이 힘을 합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서문주와 백산호를 러브라인으로 엮기 위해서 핵무기에 북한까지 등장을 시키면서 그와 관련된 모든 인물을 멍청이로 만드는, 이건 뭐 판타지니까 뭐 지어낸 이야기니까 라고 이해해 주기도 어렵더라고요. 마더의 정석영 작가가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김은숙 작가가 대체 왜 이럴까입니다. 종영한 넷플릭스 다 이루어질지니 호불호가 나뉜다는 기사들이 나왔는데 호평 일색이었던 더글로리의 뒤를 이은 작품이라서 더 기대가 컸지 싶어요. 짚어보면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들은 완성도 면에서 차이가 꽤 들쭉날쭉합니다. TVN 도깨비나 미스터 선샤인, 또 앞서 말씀드린 더글로리, 이런 수작들과 그 PPL로 범벅이 되어서 지적을 받았던 더킹 영원의 군주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잖아요. 미스터 선샤인에 이어서 더킹이 나와서 실망감을 줬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패턴의 반복이네요. 2010년에 방송된 SBS 시크릿 가든에 이어서 신사의 품격이 방송이 됐는데 사실 그때도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신사의 품격은 박민숙이 없었다면 그 정도로 화제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다 이루어질지는 무려 1000년에 걸쳐서 벌어진 사건들, 주인공이 3번의 생을 의롭게 죽었대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아보라고 4번째 생은 아예 사이코패스로 태어나게 했는데 그럼에도 결국 의로운 죽음을 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00년을 함께해온 램프의 요정 지니와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램프의 요정이 주인공인데 어차피 판타지인데 무슨 개연성을 굳이 찾겠어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담으려다 보니까 이야기들이 어우러지지를 않고 뚝뚝 끊겨요. 넷플릭스라서 지나치게 잔인하기도 하고요. 악인이 마치 굴비 엮듯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 가장 악질은 마을 주민 박흥래, 그 주인공 기가영의 할머니의 비밀을 폭로하려다가 살해당하는 인물이에요. 자식을 잘 키워냈지만 자식에게 철저히 외면을 당하자 열패감에 젖어서 가영이 할머니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수십 년을 가까이 지낸 사이일 텐데 저렇게까지 폐악을 부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있을 법한 사람이어서 더 끔찍하게 다가오나 봐요. 인상적이었던 건 특별 출연한 송혜교 씨, 여자 지인이 지니아로 나오는데 그야말로 눈이 부시게 예쁩니다. 마지막 회에 가영이가 지니아가 되어서 친구 민지를 찾아오는 장면에서 주문을 외우거든요. 여기서 수지 씨가 또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지니아의 마법인지. 천년 묵은 사랑이니까 뭐 장편 무협지련이 하고 보면 되겠으나 무협지도 이 정도로 개연성이 떨어지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도 넷플릭스 순위는 높다고 합니다. 종영한 TVN 포크네 셰프가 개연성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다 이루어질 지니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수준이에요. 어차피 타임슬립 뭐 시작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전개이기는 하나 볼거리가 많았고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고요. 개연성이나 뭐 고증 부분을 내려놓고 보면 볼만한 드라마예요. 포크네 셰프는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포크네 셰프에 이어서 방송되는 태풍 상사도 한번 지켜봐 주세요. 첫 주는 괜찮았어요.